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우선 저는 어젯밤에 멤버십 전용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저점에 매수해서 들고 있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절반 익절했습니다. 아마 제 페이스에 맞춰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셨던 멤버십 회원분들은 수익률이 대충 20% 정도 되실 텐데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원래 뱅우와 같은 경우엔 장기로 들고 갈 계획이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공격적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절반 물량을 익절했고 TSMC에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TSMC도 수익률이 워낙 높아져 있어서 당연히 불타기가 됐지만 그냥 과감히 장 초반에 빠르게 들어갔고요. 다행히 이후로도 TSMC는 더 크게 폭등을 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TSMC에 들어가신 멤버십 회원분들도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증시와 채권 그리고 중국 증시 시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테슬라 이야기도 잠깐 곁들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 포지션을 바꿨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는 보합권에서 끝났고 채권은 하락하며 끝이 났습니다.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채권 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기에 또 어제는 디즈니와 랄프 로렌 등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면서 미국 경기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신호를 줬기 때문에 채권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새벽 3시에 30년물 국채 입찰을 맞게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시장에서 잘 소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입찰 결과가 나온 직후엔 하락하던 채권 가격이 순식간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 안 가서 결국 다시 하락을 했어요. 이건 왜 그랬냐면요. 다음날 예정되어 있는 CPI 가중치 수정 발표 때문입니다. 원래는 2년마다 CPI 가중치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팬데믹 이후로 물가 변동성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2년은 너무 길다. 2년으로 잡으면 CPI가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그냥 매년 CPI 수정 작업을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작년에 결정이 돼서 지금 올해도 수정 작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문제가 이렇게 수정 작업을 거치면 경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요.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높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하필 작년 2월에 수정치를 발표했을 땐 CPI 수치가 매우 큰 폭으로 높아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채권 시장에서도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죠. 이번에도 그때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함에 채권 가격이 막판에 다시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증시는 이렇게 채권이 약세를 보이는 부분, 그리고 당연히 하마스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일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휴전 제안을 거절하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떠오른 부분이 상승을 억눌렀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섹터는 매우 강했죠. 이게 보면 반도체 섹터는 조정 좀 받고 하락할 만하면 그걸 구해주는 기업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전날까진 TSMC였고 어제는 또 암이었습니다. 암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엄청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한때 60% 가까이 오르며 반도체 섹터에 좋은 분위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저와 멤버십 회원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TSMC는 요즘 분위기가 계속 좋죠. 어제도 또 7%나 대폭등을 하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 안타깝게도 어제도 폭락을 했는데요. 1월 CPI와 PMI 수치가 발표됐는데 엄청난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이 뜨면서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다시 한번 시장을 뒤덮으며 폭락을 했습니다. 특히 CPI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엔 저널이 마이너스 0.3이었는데 이번엔 마이너스 0.8이 떴습니다. 이건 2009년 이후에 최대 하락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중국 내수 경기가 지금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춘절을 앞두고 불안함을 느낀 자금들이 증시에서 빠져나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주말이나 긴 연휴를 앞두고는 분위기가 좋지 않는 이상 기관들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금을 좀 빼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 테슬라 주주분들께는 좀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리자면요. 중국이 지금 저렇게 내수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테슬라의 1월 중국 내 차량 판매 수치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물론 수출부는 확 줄어버리긴 했지만 어쨌든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 내에서만큼은 그래도 테슬라의 브랜드 파워가 여전히 막강하긴 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렇게 TSMC에 불타기도 과감하게 하고 또 당분간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자면요. 일단 지금 반도체랑 기술 기업들 실적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CEO 신뢰지수라는 게 있어요. 제가 솔직히 CB 소비자 신뢰지수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쳐다도 안 보는데요. CEO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표는 좀 참고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1분기에 53이 뜨면서 2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점인 50을 넘긴 수치가 나온 거예요. CEO들이 향후 경제에 대해 좋게 전망한다는 말이니까 이렇게 되면 설비 투자를 더 늘릴 확률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좀 좋게 본 게 있고요. 거기에 또 연준 인사들이 계속 경기가 너무 탄탄하다고 발언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CPI 가중치 수정에 대한 걱정으로 어제 채권 가격이 하락으로 마무리했잖아요. 근데 이 CPI 가중치 수정도 뭐 그렇게 걱정할 게 있을까 싶어요. 일단 올해는 대선도 있어서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증시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만약에 CPI 가중치 수정이 잘 안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서 별 충격을 받지 않을 확률도 꽤 커 보입니다. 에이, 그거 그냥 집계 방식이 바뀌어서 그래 라고 말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확률도 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연준 인사들의 최근 발언을 보면 CPI보다는 PCE에
매수에 집중하겠다는 말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래저래 당분간은 매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뭔가를 매수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